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터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보상 플랜은 나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멤버십을 구축하는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바이너리 마케팅. 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에는 6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먼저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비와 진입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입비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이 사업을 할 때 가입할 때 내는 돈이에요. 그리고 진입비는 뭐냐면 가입은 무료로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유리하니까 뭐 200에서 많게는 4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구매하면 네가 특정 조건을 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 시작할 때 제품을 일괄 구매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무료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얻게 됨.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특징은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추천 수당은 이렇게 가입비나 진입비에 있는 회사들은 이 분이 낸 돈의 뭐 5% 내지 10%를 추천 수당 형태로 받게 되는데, 애터미는 애초에 이런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받을 추천 수당도 없겠죠. 근데 추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떳떳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떳떳하게. 왜냐하면 당신이 낸 돈도 없고 내가 받은 돈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월간 유지 조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보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물건을 이렇게 사게끔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쓰다 보면 그냥 딱 시간에 맞춰서 쓰질 않잖아요. 좀 남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데 통상 많이 남죠. 그런데 다달이 그게 계속 구매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고가 생기겠죠.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조건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필요할 때 물건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이거 애터미는 인터넷 쇼핑몰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 네 번째, 글로벌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시켜준다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무한 단계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애터미는 글로벌로 진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쪽도 진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 지사가 열리니까 중국에 계신 분이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 중국 분이 또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애터미를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어떤 분이 이 사업의 가치를 알고 정말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애터미는 추천 수당도 없고 추천인도 따지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일어난 모든 매출을 공유하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스폰서들에게 몇 단계에 있는지 따지지 않고 100% 이 매출 PV를 공유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뭐가 좋냐면,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도 알리다 보면
언젠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결과물에 대해서 나도 공유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글로벌 무한 단계고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 무한 누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 지점까지가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1월 달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만큼의 갭이 생기죠. 이 갭을 안 하면 2월 달에는 다시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만큼을 누가 사요? 네, 내가 사요. 내가 사게 됩니다. 그러면 2월 달에도 예를 들어 요만큼 하면 이만큼의 갭이 생기죠. 이것도 누가 사요? 내가 사요. 이렇게 사다 보면 계속 사게 되고 베란다에 물건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요만큼만 했어요. 이번 달에 실적을. 그러면 4월 달에 그걸 없애지 않고 그대로 2월 시켜서 요 지점까지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5월 달에 또 요만큼 했어요. 요 지점에서부터 또 이만큼 더 한 거죠. 그럼 이걸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수당 조건에 도달해서 내가 수당을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무한누적이에요. 근데 이제 무한누적을 받으시려면 나의 개인 누적 PV가 1만 PV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회원이요. 예, 그건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 자,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수당의 상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당의 상한선. 수당의 상한선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글로벌로 무한 단계로 가면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한 1번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사업자. 그럼 이분은 수당이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가 수당, 만약 여기가 시간이라면 계속 수당이 올라가겠죠. 한도 끝도 없이. 그러면 이 사람만 돈 벌고 이제 오는 사람들은 다 소위 빨대로 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수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약 1억 정도에서 수당이 올라가다가 상한선에 도달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좋냐면 지금 시작한 나도 수당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한다? 예, 수당의 상한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나 지금 시작한 나나 동일하게 어디서 만난다? 이 수당의 상한선에서 모두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즉 수당의 상한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 누구나 1번 사업자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야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해야 돈 벌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애터미는 그것을 이런 수당의 상한선을 통해서 누구나 지금 와도 동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박 하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박 하후에 대한 특징은요, 내가 좌측과 우측의 멤버십을 구축을 해서 최초 수당을 받는 기준이 30만 PV입니다. 이 정도 매출 PV를 달성하게 되면
나에게 약 플러스 마이너스 6만 5천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경우 통상 소실적 적은 쪽 기준으로 해서 약 12에서 한 15% 정도를 현금으로 수당 지급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2%라고 봤을 때 30만 PV의 12%면 약 3만 6천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다른 회사는 3만 6천 원 정도 지급하는데 애터미는 6만 5천 원을 지급한다? 어디서 이런 돈을 가져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비밀은 바로 이 조건이 쭉 멤버십이 커지다 보면 하루에 5천만 PV 대 5천만 PV까지 받을 수 있는 멤버십을 갖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멤버십이 커지다 보면. 근데 이 조건에 있는 분이 다른 회사, 타사에 가게 되면 12% 잡았을 때 하루 일당이 60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야 정상인데 애터미는 약 135만 원 정도만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사에서 600만 원 받을 걸 135만 원만 가져가니까, 즉 여기서 많이 받아야 될 걸 적게 받고 그 돈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들에게 더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박하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애터미 수당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수당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후원 수당입니다. 후원 수당은 멤버십 수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기준으로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이게 얼마나 싸고 좋은지를 좌우에 얼만큼 알리느냐를 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을 구축을 한 사람들, 그리고 사업자도 중간중간 나오겠죠.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모든 매출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0% 공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매출 PV를 가지고 받는 돈이 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 수당은요, 본사가 PV의 70, 본사가 PV의 44%를 준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보너스냐? 이렇게 멤버십을 많이 구축을 하는데, 멤버십을 많이 구축을 하다 보면 1일부터 15일, 또 16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에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각각의 15일마다 좌측에서 발생하는 매출 PV를 다 더했더니 250만 PV가 되더라. 그 다음에 15일 동안 우측에서 발생하는 모든 PV를 합쳤더니 250만 PV가 되더라 하는 사람들을 세일즈 마스터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특정 조건을 달성을 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고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시면 직급 수당, 즉 보너스로 얼마 정도를 받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4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후원 수당, 멤버십 보너스 250만 PV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면 30만 PV가 몇 번이요? 8번. 38에
24, 240만이 되니까 8번 정도 좌우에 30만 PV를 받게 되니까 아까 한 6만 5천 원 정도 발생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 8번을 곱하게 되면 이게 8, 5, 40, 6, 8에 48, 52만 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직급 수당으로 45만 원을 더 받으니까 두 개를 플러스하면 약 97만 원 정도가 15일 동안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직급 수당을 받으려면 최초의 조건이 250만 PB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직급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고요. 이 세일즈 마스터는 말 그대로 매출 PV를 기준으로 달성하게 된다. 그럼 그 다음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에 각각 세일즈 마스터를 2명씩 육성한 사업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샤론 로즈 마스터는 이런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2명. 그래서 그 다음 직급으로 갈 때마다 2명씩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세일즈 마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를 몇 명을 육성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직급으로 계속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급 수당을 보면 PV의 20%를 직급 수당으로 준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애터미의 이 직급 수당을 분배하는 방식이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과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최초 직급자의 직급 수당, 이 직급 수당 보너스를요, 그 위에 있는 직급자들이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이렇게 딱 절반을 쪼개서 PV의 10%는 오로지 누구만 나눠 가질 수 있냐? 최초 직급자인 세일즈 마스터만 가져갈 수 있게 해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각각 나눠 갖게끔 분배를 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역시나 아까 말했던 상박하후의 개념이 직급수당에서도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센터 수당입니다. 아까 말한 직급수당에는요, 승급 프로모션이란 것도 있는데요. 승급 프로모션은 여러분들이 해당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회사에서 축하한다고 주는 프로모션입니다. 그것은 제가 영상에 표로 옮겨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센터 수당은 PV의 6%를 산정을 해놨습니다. PV의 6%는 어떻게 나오냐면 교육센터를 만드시는 이 센터장님에게 이 센터 소속의 회원들이 일으키는 매출 PV의 6%를 현금으로 월 2회에 나눠서 지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 수당은 센터를 차린 분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배되어 있는 PV가 44%, 20%, 6%니까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44%, 20%, 6%거든요. 그럼 합쳐야 70%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나머지 30%는 어디로 갔냐?
그죠? 이게 이제 궁금하시죠? 그럼 니네 100%를 다 주는 게 아니네. 피부에 70%만 주네.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방문 판매법에 보면요. 우리나라 방문 판매법에 보면 이 수당에 대한 법 조항이 있는데요. 회사 총 매출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애터미 주력 제품 중에 홍삼단이라는 게 있죠. 홍삼단이요. 8만원에 PV가 4만 PV입니다. 자, 그럼 회사가 수당을 줄 때 법에 보면 총 매출의 35% 이내라고 했으니까 만약 이 회사가 애터미가 그 해에 딱 이거 하나만 팔았어요. 한 개. 그럼 총 매출이 얼마예요? 총 매출. 딱 이거 한 개만 팔았어요. 1년 동안. 그럼 8만 원이겠죠. 그럼 수당을 줄 때 총 매출이 8만 원인데 8만 원에 35% 0.35. 즉 이게 얼마예요? 계산하면 8, 5, 40 그죠? 38에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8,000원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그럼 총 매출의 35% 되니까 애터미는 28,000원을 수당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수당 지급 가능. 그죠? 그런데 아까 이 회사에 수당을 주는 게 PV를 기준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뭐 PV의 44%, PV의 20%, 뭐 PV의 6%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PV를 기준으로 했을 때 PV를 기준으로 한 수당은 4만 PV에 아까 총 70% 준다고 했잖아요. 70%니까 0.7을 곱해보면 역시나 47에 28. 예,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35%를 하나, PV 기준으로 해서 70%를 하나,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그 수당의 조건, 이 35%가 자 이렇게 해볼게요. 매출의 35%가 결국에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 매출 PV로 놓고 봤을 때 70%랑 같거나 여기가 조금 더 큽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회사가 PV의 70%를 수당으로 분배해 놓은 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최대치를 준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30%는 어디로 갔어요? 라는 게 아니고 이 70%는 법에 정해 놓은 수당의 최대치를 전부 주는 거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엔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엔가. 그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는요. 바이너리 마케팅 회사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수명이 짧다. 그래서요. 많이 망했거든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좌우에서 30만 PV의 매출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30만 PV의 매출. 그러면 내가 6만 5천 원이라는 수당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또 A하고
B를 데리고 왔어요. A하고 B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각 또 30만 PV씩 매출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 A도 6만 5천 원 받겠죠. B도 6만 5천 원 받겠죠. 근데 나의 기준에서 봤을 때 30만 PV가 두 번 생겼으니까 얼마를 받아요? 13만 원을 받겠죠. 그럼 이것만 봐도 회사 입장에서 매출은 이 PV로 결정이 되는데 매출은 몇 배 성장했습니까? 매출은 이게 두 개였다가 네 개가 됐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매출은 두 배 성장했죠. 회사 입장에서 매출은 두 배가 성장을 했는데 수당은 지금 몇 배를 줘야 돼요? 아까는 6만 5천 원만 줬는데 지금 6만 5천 원이 4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30만 PV의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해서 어떤 사람이 수당을 6만 5천 원만 받아갔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늘어나니까 이 A, B가 30만 PV씩 매출을 일으켰고 6만 5천 원씩 수당 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또 매출이 공유가 되니까 두 번 받잖아요. 30만을 두 번. 그러면 수당 받는 사람이 6만 5천 원 횟수로 따졌을 땐 지금 6만 5천 원이 4번 발생한 거죠. 여기 두 번, 한 번 해서 4번. 그러니까 회사 매출은 2배밖에 안 늘었는데 수당 받을 사람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수당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 회사에 과부하라는 게 걸리게 되고 과부하.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막으려고 당신도 월간 유지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강제로 매출을 일으키게끔 강제 조항들을 자꾸 두는 겁니다. 뭐 진입비 형태도 만들고 그래서 계속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당을 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해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더라. 그런데 애터미가 지금 10년째 망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소비자 비중이 거의 이제 지금 통계 따르면 92%가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사업은 싫지만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 왜냐하면 좋은 제품 싸게 파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92%고요. 사업자 비중이 8%밖에 안 되죠. 그래서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위에서 설명드린 엔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엔가라는 건 뭐냐면 변동 금액인데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퍼센테이지를 너무 복잡하실 것 같으니까 되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30만 PV 기준으로 좌우에 발생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점수 배당이에요. 점수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냐면 15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15점. 그래서 약 이게 한 6만 요즘에 5천 원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구간이 70만 PV 구간인데 70만 PV 하면 30점. 이게 한 13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점수 배당이 있어요. 뭐 15점, 30점, 그 다음에 60점, 그리고 90점, 그리고 150점, 250점, 300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후원 수당의 상한선인데 어쨌든 점수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점수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금액을 선정을 해놨는데 이 엔가는 어떻게 산출을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그 수당 발생한 사람들 있잖아요. 수당 맞은 사람들의 점수의 합.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만 대 30만을 맞았어요. 그럼 15점이 발생했겠죠? 어떤 사람은 70만 대 70만을 맞아서 30점이 발생했어요. 이런 점수들이 막 이 계보도 안에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점수를 합칩니다. 점수를 합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하냐면 그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엔가를 구하는데 그날의 매출 PV의 총합을 이렇게 계산해요. 물론 여기에 뭐 후원 수당이니까 44%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건 뭐 고정값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총합을 이 점수의 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1점당 금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점수들을 다 합쳐서 그걸 매출 PV로 나누니까 1점당의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N가예요. 이게 N가. 예, 뭐 이제 분수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시죠? 제가 이제 비율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네 사람이 있어요. 네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네 명에게 100만 원을 나눠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금액 100만 원. 100만 원을 분자에다가 놓고 이걸 뭘로 나눠요? 총 인원수 4명으로 나누면 그죠? 4명으로 나누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25만 원씩 나오잖아요. 그럼 25만 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한 명당 25만 원씩 주라는 거잖아요. 한 명당 25만 원.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점수의 합으로 나누면 1점당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그 금액이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같은 논리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람이고 여기는 점수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점당 금액이 나오는 게 N가다. 근데 이게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 사업자와 초보 사업자에게 같은 N가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초기 사업자는 완전 처음에 초창기에 애텀에 시작해서 멤버십을 엄청 크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면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는 매출 볼륨이 엄청 크겠죠. 저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매출 볼륨이 작겠죠. 그런데 이더구 임페리얼과 오준식 샤론 로즈 마스터에게 점당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매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수의 합으로 PV를 나누니까 회사 입장에서 과부하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과부하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그냥 맞은 점수로 매출 PV 나눠서 금액 나눠가지고 탁탁탁탁 주기 때문에 뭐 고정 금액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고정 금액으로 주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요. 왜냐하면 매출이 뜨든 안 뜨든 일정 금액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수당이 풀리겠죠. 그래서 이제 과부하라는 게 걸리는데 이 N가를 적용하게 되면 N분의 1이에요. 쉽게. 무조건 그냥 N분의 1로 따지기 때문에 사업자가 더 많아? 매출보다? 그럼 그냥 N가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니네 조금씩 가져가. 근데 사업자는 적은데 매출이 더 커졌어? 그러면 한 명당 받아가는 돈 더 많이 받아가.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부하, 즉 회사가 망할 리스크가 없다. 단 이 N가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값을 지금 10년째 굉장히 잘 조절하고 있는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서 소비자들을 통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죠. 그리고 사업자들 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밸런스가 잘 맞는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애터미가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매출 파이는 계속 커지겠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람의 수가 올 거니까 이런 매출 파이가 커지고 사업자들 늘어나긴 늘어나지만 이 매출 파이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그 늘어난 속도가 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엔가가 잘 유지가 되고 또 한 가지 매력은 지금 이제 아자몰
애터미 아자몰이라는 일반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PV는 다 어디에? 여기다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 볼륨을 더 키운다. 더 키워서 엔가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애터미의 보상 플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